도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70대 여성으로 방역당국은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인 7조 6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중부 내륙선과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 등 대형 SOC 예산에 집중됐습니다. 충주 라이트월드가 철거 막바지 작업에 접어들었습니다. 상인회가 남은 상가 건물을 지키겠다며 저항하고 있어 충주시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가격과 성능이 제조사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유해가스 제거나 탈취 효율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진천에서 비수도권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70대 여성으로 오미크론 확산의 진원지인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조사돼 검사를 해보니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게 당장 발등의 불인데 이 여성이 탑승한 시외버스와 택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천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70대 A씨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교회를 다녀온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해당 교회는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곳으로 A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 인천 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조사돼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받은 결과 감염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충북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주의 지역 유입이 현실화되면서 도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을 다녀온 A씨가 탑승한 시외버스의 승객들과 택시 기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현금으로 택시 요금을 결제해 어떤 택시를 탔는지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진천 읍내에 다니는 택시가 한 14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40명 정도 택시기사, 운전기사분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방역 조치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재택 치료가 금지되고 접촉자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A씨 가족 등 밀접 접촉자 5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 상태에서 PCR 검사를 앞으로 2번 더 받아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백신 접종이 이 변이나 코로나 확진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망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추가 접종 포함해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A씨는 현재 약간의 인후통 외에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6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선 가장 많은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청주 서원구와 상당구의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N차 감염을 포함한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87명으로 늘었습니다. 음성에선 외국인 근로자 등 직장 동료 간 N차 감염 등으로 16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제천에선 수도권 확진자의 친척이, 괴산에선 경북 안동 확진자의 가족이 확진되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는 9,296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중환자에 대한 병상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상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난 2017년,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이후 2년 뒤에 있었는데 충청북도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고두고 아쉬운 오판이 아닐 수 없는데요.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직후 정부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해 5월 10일까지 충청과 영남, 호남의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를 할 당시 내심 점 찍어둔 장소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기관이 다수 위치한 충북 오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북은 단 한 곳의 병원도 응모하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일선 병원에 나라에서 감염병 병원을 선정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작 응모 서류 접수는 받지 않은 것입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 병상 대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1차적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조선대병원이 가져갔지만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46억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예산층에 검토 중에 있어요. 질병관리청에서도 지금 검토해가지고 대부랑 협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1차로 선정된 병원조차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중부권의 권역 감염병 병원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북도를 통해 충북대병원이 응모했지만 예상외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토의 중심에 영호남을 잇는 KTX 분기역까지 있어 감염병 병원의 최적지로 꼽혔던 오송. 단 한 번의 정책적 오판은 이처럼 예상외의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임대 아파트가 5년 만에 조기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양가를 놓고 건설사 측과 입주민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고 업체 측은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입주민 선택 사항이란 입장입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 오창 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3,000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입니다. 업체는 임대 5년 만에 32평형 1,100여 세대를 조기 분양하기로 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2억 8천만 원의 분양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이 분양가를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임대 당시 1억 7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를 말해놓고 최근 방사선 가습기 유치 효과로 급등한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반영해 1억 원 이상 높게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고 시설도 열악하지만은 싸게 분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까지 쭉 살아왔었습니다. 또 주변 아파트보다 열악한 주민 편의시설과 조경, 다수의 하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에 이렇게 곰팡이가 쓸고 또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악취 냄새 때문에 그 방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10년 임대 기간 중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조기 분양은 적법하며 분양을 받을지는 입주민 선택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또 감정평가액도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에서 80% 선에서 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자분들이 분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입주민들은 주민들 주도로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업체 측이 1차 감평보다 분양가가 낮게 나오면 아예 분양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공적 기금을 지원받아 임대 사업을 하는 업체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철거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인회가 남은 상가 건물 한 동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 격렬히 저항하고 있는데요. 충주시도 단전과 단수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하면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현재 충주 라이트월드에 남아있는 시설물은 상가 건물 한 동. 충주시가 원상복구를 끝마치기 위해 상가 철거를 예고하고 주변에 펜스를 둘러쌀 준비를 합니다. 저희 작업 진행은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하지만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자 라이트월드 상인 10여 명이 격렬히 저항합니다.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상가 건물이 철거된다면 자신들은 모든 걸 다 잃는 격이라며 반발하는 겁니다. 상인회는 충주시가 대화도 없이 철거만 고수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려도 안 되잖아.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 얘기를 들어주질 않는다고. 그러나 충주시는 전단지 배포와 집회 금지 약속을 깬 상인회와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돌이 예상돼 펜스 설치 작업은 다음으로 미뤘지만 상가 건물 내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기와 물을 끄는 상태입니다. 상인회는 입점한 편의점의 각종 식품 재고비와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등 5천만 원 넘는 손해가 또 발생한다며 끝까지 농성을 펼치겠다는 상황. 내일 오전 기자회견까지 예고하고 있어 충주시와의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607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는데요.
충청북도는 이 중 7조 6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SOC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게 눈에 띄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의 중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당초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충청북도가 예산 1,600억 원을 확보하면서 2023년 조기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기에 이천에서 충주를 거쳐 문경으로 이어지는 중부내륙철도도 예산 4,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형 SOC 사업 예산을 포함해 충청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 7조 6,700억 원을 확보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충북이 확보한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 확보액 대비 8,500억 원, 12.4% 증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센터 건립 예산 4억 원과 충북 북부권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북부지사 신설 예산 등 각종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 인력 양성센터 건립비와 청주공항 신활주로 재포장 사업 등 일부 핵심 현안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충북이 요구했던 예산은 7조 8천억 원, 이 가운데 2천억 원이 미반영됐습니다.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도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충청북도는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 기반 구축에 당장 필요한 국비도 전액 확보했습니다. 또한 단양 에코 수산 루트와 속리산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 등에서도 정부 예산을 확보해 관광 산업의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이른바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덩달아 사용이 급증한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공기청정기인데요. 하지만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공기청정기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8개 브랜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우선 가격 면에서 같은 용량일 때 샤오미가 10만 5천 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위닉스는 23만 7천 원으로 2배 이상 비쌌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최대 풍량으로 하루 7.2시간 운전할 때 발생하는 연간 에너지 비용은 쿠쿠가 8천 원인데 반해 삼성은 16,000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필터 교체 비용은 샤오미가 28,9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매직은 6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감전이나 누전, 오존 발생량, 필터 유해 성분 등 안전성에서는 모든 제품에 이상이 없었지만 유해가스 제거, 탈취 효율, 소음, 자동 모드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제 증후군 유발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그리고 생활압취로 알려진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상대적으로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코웨이 제품은 CO2 배출량 등 일부 항목이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해 개선 조치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이나 탈취, 유해가스 제거 같은 주요 성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필터 교체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등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기적인 환기를 당부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앞으로 4주간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충북의 경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됐고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기존 5종류에서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 16종류로 확대됐습니다.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8주간 유예 기간을 둬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3일 단양 영춘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단양 단성면과 어상천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2마리는 현재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충북에선 지금까지 총 21건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단양 16건, 제천 5건입니다.
청주 상공회의소는 20대 대선 정책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청주권 광역철도망 건설과 청주공항 행정수도 관문공항 육성,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 등 지역경제 현안 해소 정책 과제 13개를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법제도 인프라 정비와 벤처 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등 8개 기업 지원 경제 활성화 정책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충북형 공공배달앱 먹개비의 누적 이용 금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충청북도는 11월 말 기준 먹개비 가맹점 수는 7천여 곳, 가입자는 13만 9천 명, 누적 이용 금액은 10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먹개비는 충청북도가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을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민관협력형 배달 서비스 앱으로 지금까지 11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제공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